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곧 결혼을 앞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제 결혼식 때 혼주석에 누구를 앉혀야 할지를 여러분에게 의견을 구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도통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주변에 물어봐도 의견이 반반이라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아 고민 끝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우선 저의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땐 엄마랑 아빠랑 왜 따로 사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갑자기 어느 날 아빠가 집을 나가시곤 저와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되었어요. 두 분 다 저에게 충분한 얘기조차 해주시지 않으셨죠. 하지만 전 아빠도 엄마도 둘 다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순히 성격 차이인 듯 보였어요. 하지만 어린 저는 아빠의 부재가 매우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어요. 아빠와 완전히 연락을 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아빠와 연락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전 아빠와 몰래 연락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저에게 미안해하며 자상하게 제 연락을 받아주셨어요. 엄마는 제가 15살 때 새로운 아저씨와 재혼하셨습니다. 그분도 엄마와 같이 딸을 홀로 키우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동생이 새로 생겼습니다. 별로 반갑지는 않았어요. 여태 외동으로 살아와서 그게 익숙했나 봐요. 제가 성장하면서 엄마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습니다. 하필 재혼 시기가 제가 또 한창 사춘기를 겪었을 시기라 새 가족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더욱 엄마와 부딪혔어요. 새로 집에 들어오신 아저씨는 그래도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친해지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제가 마음이 그렇게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가족 식사 때도 저는 먼저 자리에 일어나곤 했습니다. 별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하다고 할까요? 뭐 딱히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2살 차이 나는 여동생도 성격이 그리 좋진 않았어요. 저와 자주 사소한 것들로 많이 다퉜습니다. 한 번은 제가 주말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들어왔는데 제 방에 있던 옷과 화장품이 없어진 거예요. 엄마에게 물어보니 동생이 제 화장품과 옷들을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내 옷과 화장품을 맘대로 가져가냐고 뭐라고 그랬더니 엄마는 오히려 동생 편을 들면서 자기가 가져가라고 했다고 너는 언니가 돼서 동생한테 그거 하나 양보 못하냐고 혼을 내시더라고요. 전 그 순간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제 친엄마 아닌가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둘 중에 제 편을 들어주셔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고 화가 나서 엄마에게 우리 엄마 맞냐며 화를 내었고 그때 마침 동생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동생에게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옷을 가져갔냐며 따졌고 입고 있던 제 옷을 당겨서 당장 벗으라고 내놓으라고 했어요. 동생은 그런 저에게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며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엄마 앞에서 동생과 그렇게 한바탕 소동 후 저는 휴대폰만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만 빼면 이 집안은 셋이서 화목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꼴이 보기도 싫었어요. 집을 나가서 무작정 걷고 또 걸었어요. 그러다 서러움에 눈물이 터졌고 아빠가 더욱더 그리워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친아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빠는 출장을 마치고 마침 집에서 쉬고 계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저 좀 데리러 와달라고 했고 아빠는 바로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아빠 집으로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제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아빠는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한숨을 내쉬며 아빠와 엄마의 잘못으로 괜히 우리 딸만 힘들게 했다며 눈물이 살짝 고인 눈으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빠를 보며 저도 함께 울었고 아빠는 엄마에게 오늘 하루는 자기 집에서 재우고 내일 돌려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 집에서 하루를 지내고 다음 날 본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간 집에서는 저 빼고 단란한 새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우 같은 동생은 제가 보란 듯이 엄마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치 저만 따로 떨어져 있는 외딴 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지내려고 했고 가족들도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전보단 저에게 덜 신경 쓰니까 전 오히려 그게 더 편했습니다. 집에서는 주로 조용히 방에만 있었고 한 달에 두세 번은 주말에 꼭 아빠 집으로 가서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저에게 따뜻한 친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반항 가득했던 사춘기 시절을 그래도 큰일 없이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아빠는 저에게 들어가는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셨어요. 우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150만 원씩 엄마에게 양육비로 보내주셨고 그 외에 제 용돈, 통신비 등은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고 제게 따로 카드를 내주어 쓰게 해주셨어요. 아빠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부족하지 않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게 참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내가 너무 아빠에게 금전적으로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도 아빠는 대학 등록금과 대학생활 열심히 하라면서 선물로 맥북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굶지 말라며 엄마에겐 제가 성인이 되면서 끄는 양육비를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셨어요. 아빠와 엄마의 이혼 후 저는 엄마와 같이 살았지만 느낌상으로는 저는 아빠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아예 하지 않으셨던 건 아니었어요. 엄마도 나름대로 저에게 잘해주려고 노력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애정은 엄마보다는 아빠에게 조금 더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와 저는 성격이 잘 맞는 편이었거든요. 아빠의 지원 덕분에 전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통학을 이유로 아예 엄마 집을 나와서 따로 독립해서 살았습니다. 전 너무 좋았어요. 이제 남 같은 가족과 한 집에서 불편하게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같이 있으면 불편한 새아버지와 배다른 동생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편했고 그렇게 마음이 한결 편해지다 보니 엄마와의 관계도 오히려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마치고 들어가게 된 첫 직장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같은 신입사원 동기였는데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그런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이 들어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비밀로 하는 사내 연애였어요. 회사 안에서는 완전히 무관심하게 지내서 오히려 서로 안 좋아하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희는 철저히 공과 사를 구분하여 나름대로 선을 잘 지켰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사소한 것까지 쿵짝이 잘 맞았어요. 성격이며 좋아하는 것, 음식 취향까지. 약간은 이른 나이지만 어느 날 남자친구는 본인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들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던 탓인지 저를 혹시나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은 무척 평화로웠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너무 평온한 인상을 지니신 분들이셨어요.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어머니께서는 한식 조리 자격증 보유자답게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저를 위한 한상을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남자친구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 전부 평온하신 부모님 덕분에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보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안은 평화 그 자체였어요. 인사를 드리고 난 후 전 남자친구에게 나 이런 집이면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제게 그런 말을 해줘서 본인이 더 고맙다는 말을 해줬어요. 부모님도 제가 싹싹하니 야무질 것 같고 예쁘다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해요. 저는 인사를 드린 이후로 남자친구와 결혼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우리 슬슬 결혼 준비를 해보자며 제 친아빠에게도 남자친구를 보여줬습니다. 그냥 엄마보다는 아빠에게 남자친구를 먼저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만난 아빠는 너무 잘생기고 듬직하다며 흔쾌히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남자친구도 아빠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결혼식에 꼭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제 집안 사정을 모두 얘기했었거든요. 남자친구도 그래서 저에게 아빠라는 의미가 어떤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엔 엄마와 새아버지도 함께 만났어요. 엄마도 남자친구가 마음에 드셨는지 너무 좋아하셨고, 새아버지도 저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앞으로 자네가 더 잘해달라는 부탁도 하시면서 그날의 만남 또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양쪽 부모님을 번갈아가며 인사를 드린 후 바로 상견례를 잡고 만나게 되었어요. 상견례 때는 엄마와 새아버지가 함께 오셨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는 남자친구가 저희 집 사정을 미리 다 말씀드렸고 부모님들도 혹여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이후에 문제없이 쭉쭉 진행되었고 회사에서도 이제는 저희가 커플이었고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렸어요. 주변 동기들이나 부서 사람들에게 많은 축하 인사를 받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순탄하기만 할 줄 알았던 결혼 준비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건 지난 주말이었어요. 결혼식 준비로 한창 얘기를 나누다 남자친구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결혼식 날 혼주석에는 친아버님이 앉으셔? 아니면 새아버님이 앉으셔? 남자친구의 그 질문이 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당연히 저에게 큰 의미인 친아버지가 앉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제가 엄마에게 물어보았을 때 엄마의 대답은 단호하셨습니다. 당연히 지금 새아버지가 앉아야 하는 거 아니니? 엄연히 지금의 네 아버지고 엄마와 10년 넘게 살았는데 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초등학생까지는 친아빠와 함께 살았고 새아버지와는 5년 정도밖에 살지 않았으니 친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살았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친아빠가 당연히 제 아빠 아니냐고요. 새아버지는 엄마가 원해서 생긴 거잖아요. 친아빠에게도 혼주석 문제로 앉는 문제를 물어보았을 때 아빠는 당연히 본인이 앉는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태 저를 서포트해 주셨고 지원해 줬는데 딸의 결혼식에 친부가 앉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 또한 새아버지가 앉는 것보다는 친아빠가 앉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새아버지를 결혼식에 못 오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하지만 엄마의 생각은 완강했어요. 무조건 새아버지를 앉혀야 한다고요. 친아빠 얘기를 꺼내자 그 인간이랑은 같이 앉기도 싫다며 본인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엄마를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남자친구는 우선 저와 같은 의견입니다. 직접 낳아주시고 성인이 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친아빠가 혼주석에 앉으셔서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받는 게 맞는 거라고 하면서요. 그러나 친구들 중에는 다른 의견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엄마의 생각처럼 직접 키우신 엄마와 함께 사는 새아버지가 앉아야 보기에도 좋고 나중에 뒷말도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요. 엄마가 친아빠랑 같이 앉게 되면 표정이 어떻겠냐고. 나중에 결혼식 사진을 보면 아마 평생 남을 텐데 그 어두운 표정을 어떡할 거냐면서요. 그렇게 엄마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는 친구들도 꽤 많았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친아빠와 새아버지를 동시에 혼주석에 앉히는 것도 웃기겠고요. 회사 사람들에게도 한 분 한 분 여쭤보았을 때 어떤 분은 무조건 친아빠를 앉히는 게 맞는 거라며 엄마가 계속 반대하시면 결혼식에 초대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법적으로 아버지인 새아버지가 앉는 게 보기 좋다고 은근히 결혼식에 오시는 분들은 보기에 어떤지가 중요하다는 말도 하시고요. 결혼식 주인공은 신부인데 신부가 앉히고 싶은 사람 앉히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남들이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거는 전부 잘 넘겨왔던 우리인데 혼주석 문제로 이렇게 머리가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만약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물어보았지만 지금까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곧 청첩장도 찍게 될 거고 점점 결혼식 날짜는 다가오는데 저는 진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길었던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